근데 너무 CG로 이렇게 돈으로 쳐바른 영화 보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슈퍼히어로물. 통쾌하고 땀내 나는 아키타파 히어로물. 이 정도 문장이 되면, 이 정도 카피를 쓰면 글로벌 시장, 그쵸? 한국 드라마 최고가 되지 않겠어요? 안녕하세요. 라스트 필름 스쿨의 오늘의 콘텐츠. 제목은 영화학 교수가 본 경이로운 소문의 베스트 앤 워스트 3. 가장 좋은 점 3가지, 가장 나쁜 점 3가지를 밝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단 워스트부터 하겠습니다. 워스트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워스트 3위는 인생은 짧고 시리즈 드라마는 너무 깁니다. 스위트 홈은 전체 상영 시간이 500분이었고요. 경이로운 소문은 16부작입니다. 대개 60분 안팎이니까 60 곱하기 16. 게다가 60분 넘는 회차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3분 가중치를 더하면 48분. 그러면 무려 1000분 이상입니다. 1000분을 시간으로 나눠보죠. 16시간이 넘습니다. 게다가 경이로운 소문은 시리즈 시리즈 2가 곧 제작될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깁니다. 그래서 왜 시리즈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시리즈는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리즈 우리말로 뭐죠? 급수입니다. 급수는 시퀀스, 우리말로 수열을 합해 놓은 거를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학에서 정의하는 급수의 그 의미는 뭐냐면, 급수에는 마지막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저는요, 축구 광입니다. 그래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도 보고요, 스페인도 보고, 브라질도 보고, 심지어 독일 거쳐서 프랑스 리그도 봅니다. 좀 수준이 떨어지는 프랑스 리그도 보는데, 축구는 스피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야구는 디스합니다. 너무 깁니다. 게다가 또 난타전 벌어지고 이러면 3시간, 4시간도 넘을 수 있습니다.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에 관심 있지만은 스포츠 뉴스의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자, 인생은 말이죠. 소파에 길게 누워가지고 그 정크푸드인 감자칩 먹으면서 내 몸을 파괴하기에는 세상은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누군가의 말이었죠. 자, 월스 2번째입니다. 시리즈 드라마는 그래서 끝없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뒤로 가면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그렇죠? 경이로운 소문도 초반에는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영화 그 이상이었는데 뒤로 가면 좀 처지고, 야, 이거 뭐야? 이 주제가 뭐였어? 뒤로 가면 점점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시리즈 드라마는 시청률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릴 수 있으니까요. 또 시청률이 좀 낮으면은 줄여버립니다. 근데 영화는 어때요? 라스트 필름 스쿨이 그야말로 그쵸? 나의 목숨까지 바꾸겠다고 하는 영화 예술은 어떻습니까? 뒤로 갈수록 클라이맥스에 치달을수록 점점 촘촘해지고 그 형식미가 압축됩니다. 그 폼의 아름다움. 하지만 시리즈 드라마는 뒤로 갈수록 처집니다. 야, 내가 이 시리즈 드라마 이거 계속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납니다. 다음에 월스 1은 무엇보다도 시청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콘텐츠 소비자로 광고 클라이언트에게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팔아넘기는 겁니다. TV 방송국은 말이죠. SBS, MBC, KBS는 드라마, 뉴스, 교양물을 그야말로 국민의,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
또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뭐 그렇죠? 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광고하기 위해서 뉴스, 드라마, 교양물을 만드는 겁니다. 뭐 이제 저 공중파 TV 시장 아니라고, 케이블 TV 시장 아니라고, OTT의 시대라고요? 아닙니다. OTT도 여러분을 콘텐츠 소비자로 판매합니다. 자, OTT 경이로운 소문, 넷플릭스에 지금 그렇죠? OCN에 방송되면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갑니다. OTT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TV의 광고 시장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TV 방송국의 문을 닫는 겁니다. 시청자를 유료 구독자로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것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21세기 경제의 키워드, 서브스크라이버 이코노미입니다. 가입자 경제. 가입자 경제입니다. 그러면 넷플릭스는 여러분을 유료 구독자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팔까요? 월스트리트에 파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넷플릭스의 주가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 주가가 계속 성장해야지, 그렇죠? 성장해야지만 새로운 투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라는 건 뭐냐면은 그 텅 빈 상자, 서양 사람들은 세계 자연 우주를 텅 빈 상자로 본다는 거죠. 텅 빈 상자에 사물과 물질과 원자가 촘촘히 박혀 있다 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라는 건 뭐냐면은 비어있는 용기, 비어있는 그릇에 담긴 저작물입니다. 콘텐츠는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영화는 뭡니까? 영화는 아트입니다. 예술 작품입니다. 표현입니다. 누구의 표현입니까? 그걸 만드는 감독, 그 대본을 쓰는 시나리오 작가, 거기 연기하는 배우들, 촬영, 조명, 모든 사람들의 그 빛나는 개체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워스트 1은 당신을 소비자로 판매하는 겁니다. 자, 좀 나쁜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이제 베스트, 좋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3. 경이로운 소문, 캐릭터들의 그야말로 눈부신 개성입니다. 저는 이 캐릭터들, 이 등장인물, 이 연기자들을 보면서 야, 난 정말 한국인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나의 동포들은 어쩌면 이렇게 멋지냐.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조병규, 소문의 역할, TV에 왔습니다. 제가 앞에 프로그램에서 30대 아니야? 뭐 이랬었는데 무명 시절을 굉장히 오래 거쳤답니다. 30대는 아니고 20대 중반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재직하는 학교의 또 졸업생이라고 해서 더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추매우 역할의 염혜란, 연극 무대에서 그 개성을 닦았습니다. 유준상, 감호탁, 홍상수의 배우기도 하지만 원래 뮤지컬에서 그 빛나는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김세정, 도하나 걸그룹 출신이고요. 예. 안석환, 연극에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연극 이론을 갖고 있는 배우, 최장물 역할입니다. 문숙, 1970년대 한국의 그 잊을 수 없는 거장 이만희 감독의 배우입니다. 그렇죠? 위겐 역할입니다. 윤주상, 연극 영화를 종횡무진으로 뛰는 한국 최고의 개성 있는 배우 중에 한 명. 다음에 지금 화제의 인물로 급부상하고 있는 친명의 역할의 최광일, 우리 무당 배우 최민식 씨의 친동생, 역시 연극 무대입니다. 그렇죠? 이 캐릭터들의 눈부신 개성, 한국인들 정말 대단하다. 한국인들 세계에서 아마 가장 뛰어난 개인성, 개체성을 가진 빛나는 사람들이다. 베스트 2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적 판타지 드라마를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버짓, 예산, 돈, 화폐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초딩 CD로 어른 판타지를 완성했다. 저는 지금 만 10살 된 초등학교, 이제 3월 되면 5학년 되지만 4학년
그쵸? 이미 뭐 상류 수료했지만 이제 5학년으로 올라가는 초딩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딩 딸도 너무너무 경이로운 소문에 광팬이 됐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CD를 한다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형적인. 우리 CD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CD의 출발은 뭐냐면은 특수 분장입니다. 특수 분장과 미니어처입니다. 거대한 사물을 작게 만드는 겁니다. 할리우드의 CG는 왜 이렇게 실제보다 더 그럴듯하게 발전했냐면은 특수 분장과 미니어처를 끝없이 완성도를 높이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그렇죠? 인간 아날로그적인 존재 플러스 디지털적인 컴퓨터 그래픽을 합치면 더 멋있게 나온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경이로운 소문의 CD는 그야말로 수공업적인 초딩들이 저도 할 수 있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CG입니다. 땅의 움직임을 안다 할 때 이렇게 빛이 올라가잖아요. 무지개색 빛.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딩 CG로 어른 판타지 스토리를 완성할 수 있다. 이거 한국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까지 한국 영화, 특히 한국 영화 뭐 100억, 2억대 들인 영화들, CG를 많이 사용한 영화들의 일반적인 평은 뭐냐면, 야, 이제 한국 CG, 컴퓨터 그래픽 어느 정도 되는데 스토리 아니옵시다. CD 되지만 스토리 아니다. 이런 야유를 들었죠. 하지만 한국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죠. 5천 년 동안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예술로 말하면 무의 나라입니다. 시인의 나라입니다. 가객의 나라입니다. 춤꾼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예술대학의 경쟁률은 어떤 과가 높냐면은 문해창작과, 다음에 실용음악과, 연기과가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문창과 이제 소설과 시의 문명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1년에 거의 1000여 권의 시집이 나온다고 합니다. 시인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노래의 나라입니다. 지금 뭐 미스터 트롯 전 국민의 가수와, 그렇죠? 노래방의 나라 대한민국 아니에요. 연기과 뭐 수백 대 1의 경쟁률. 디지털 아트, 방송, 뉴미디어 경쟁률보다 가무, 문해창작과, 실용음악과, 연기과의 경쟁률이 몇 배는 높습니다. 물론 제가 재직하고 있는 영화과의 경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50대 1, 수십 대는 100대 1까지 갑니다. 이게 베스트2였고요. 한국적 판타지 드라마를 완성했다. 초딩 CD로, 초등학교 수준의 CG로 어른 판타지를 완성했다. 베스트1입니다, 이제. 저는 이거를, 경이로운 소문의 영어 제목은 The Uncanny Counter입니다. 그래서 그 Uncanny라는 것에서 따와서 캐니 장르 전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캐니는 뭐냐면 좀 약삭빠른, 민첩한, 그렇죠? 상황 변화를 재빨리 캐치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캐니 장르 전략입니다. 자, 점점 회차가 무르익어가면서, 그렇죠? 종교를 향해 가면서 결국은 새로운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카운터들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배경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가?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 소문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이 결손 가정들이 얼마나 더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사고로 죽은 소문의 부모들과 다시 재회하는 거, 소문이가,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 풍자,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그렇죠? 이거 좀 사회적인 거죠. 정치적 풍자, 사회 정치적인 거, 그리고 좀 신화적인 거, 그렇죠? 신화의 원형적인 거, 그야말로 장르 전략이 하나로 모아진 겁니다. 한마디로 OCN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통쾌하고 땀내나는 아키타파 히어로물이다. 제가 보기에 할리우드의
슈퍼히어로물보다 훨씬 내용이 깊고 CG는 좀 떨어진다고요. 근데 너무 CG로 이렇게 그 돈으로 처바른 영화 보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슈퍼히어로물. 통쾌하고 땀내 나는 아큐타파 히어로물 이 정도 문장이 되면 이 정도 카피를 쓰면 글로벌 시장 그렇죠? 한국 드라마 최고가 되지 않겠어요? 다음에 이제 정치적 풍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신명희 그죠? 중진시던가요? 신명희 그 시장이 유력 대선 후보고 뭐 이러다니까 성남시 시장을 역임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한 거 아니냐, 우회적으로 풍자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어떤 음모적인 것이 있다. 도대체 오 씨에는 그 모회사인 CJ 그룹은 왜 이걸 만들었을까 하면서 뭐 정치 경제에 얽혀 있는 또 이제 선거의 계절이니까 이 음모론적인 해석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별개의 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런 과잉 해석, 이런 음모론적인 해석은 위험하고 한국 영상 제작, 영화와 텔레비전의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현재 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를 저희는 또 그렇죠? 자연의 순환의 법칙 그걸 정확히 꿰고 있는 채널입니다. 동양의 음양오행으로 보면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음모론적인 시각 그걸 얼마든지 수많은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이것은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상영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든지 영화와 드라마는 실제를 반영하는 겁니다. 실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한국 영화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정치인을 풍자했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변혁을 이뤄내고 있습니까? TV 드라마는 또 얼마나 많은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건드려 왔습니까? 왜 경이로운 소문을 그냥 경이로운 소문, 뛰어난 한국형, 그렇죠? 뛰어난 장르 드라마로 보는 것이 훨씬 어른다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베스트 3 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점 세 번째는 캐릭터들의 눈부신 개성이다. 한국인들 너무 멋지다. 베스트 2는 자, 우리 작은 한반도의 이 시장, 그렇죠? 이 대한민국의 이 작은 시장에서도 글로벌한 콘텐츠 만들 수 있다. 베스트 1은 아주 영악하고 민첩하고 그렇죠? 가성비 넘치는 캐니한 순발력 넘치는 약삭빠고 영리한 장르 전략이다. 이것이 영화 교수가 본 경이로운 소문의 월스 3 그리고 베스트 3였습니다. 자, 다음에 저희는 경이로운 소문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 이미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파장력은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소문에 대해서 긴급 편성, 그야말로 이거 시리즈 드라마인데 저희는 영화 채널에 콘텐츠 긴급 편성해서 시리즈로 카테고리를 묶어서 방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이로운 소문에 소름 끼치는 디테일스리 또 뭐 한국 TV 드라마, 시리즈 드라마, TV쇼가 글로벌한 BTS가 될 수밖에 없는 넷플릭스가 자기의 플랫폼을 한국 TV 드라마에 내줄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획물들을 현재 기획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흥미진진하셨죠. 영화 교수가 본 베스트 3, 월스 3. 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